배운 녀석이, 응? 그러면 안 되지. 실망이야. 도현이는 안 봤지? 예. 아, 1번은 맞지 않아요? 어디가? 너 뭐라고 썼는데, 1번? 아, 순서? 자, 일단 퀵탭부터 조금 보고 갑시다. 제 종이 하나 남은 거 있으시죠? 줄까? 다 줄까? 예. 자. 자, 우리 그건 배웠잖아. 아, Q는 CM 델타 T. 그죠? 이거는 그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이미 했던 거. 기억나죠? 안 나나? 이 열량이고, 비열. 그 다음에 여기 질량. 요거 온도 변화. 요거였고, 요거 요만큼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열 용량.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물하고 식용유가 예를 들어서 있다. 비열이 얘가 예를 들어서 1kcal per kg 도시라고 가정해 볼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 1kg을 1도씩 딱 올리는데 1kcal 열량이 들더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예를 들어 0.5라고 해볼게. 0.5 kcal per kg 도시다. 그러면 1kg의 식용유를 1도씩 딱 올리는데 0.5 kcal만 줘도 올라가더라. 뭐 그런 뜻이죠. 맞나요? 이런 것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는데, 열 용량은 어떤 개념이냐면, 열 용량은 이건 물질마다 딱 정해진 값이에요. 그지? 근데 열 용량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2kg이냐 10kg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얼마의 열을 줘야 되는 거예요? 1kg 1도씨에 올릴 때 이만큼이니까 2kg 1도씨 올리려면 2kcal 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물 10kg을 1도씩 올리려면 얼마의 열을 줘야 된다? 10kcal. 그래서 이 질량하고 비열을 곱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2kg이면 얼마? 1kcal를 주면 되는 거고, 10kg이면 얼마? 5kcal의 열을 주면은 1도 띡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게 이제 열 용량 개념이에요. 열 용량. 그런데 지금 문제 보니까 납, 구리, 철, 비열이 딱 나와 있고, 온도가 같은 물질들이 질량이 다 달라요. 하나는 100g, 하나는 50g, 하나는 10g 이런 식으로 다르고, 같은 조건에서 동시에 가열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걸
똑같이 줬다는 얘기야. 요걸 똑같이 줬을 때 요 값이 다 다르지 않아? 그지? 그러면 온도 변화가 누가 제일 심할까? 그 순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식에서, 이겁니다. 델타 T를 우리는 알고 싶은 거야. 온도 변화 순서를. 그죠? 그러면, 자, 이 열 용량은, 문자로, 대문자 C를 써요. 주로. 알겠죠? capacity라고 해가지고 대문자 C를 쓰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그냥 대문자 C 또는 그냥 CM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CM 분의 Q. 여기에서 얘가 뭐냐? 일정한 값이라는 거예요. 일정한 값. 그러면 이 온도 변화는 무엇에 반비례한다? CM 값에 반비례한다. 그런 뜻이야.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비열이 지금 0.03 이게 납. 그 다음 구리가 0.09. 그 다음 철이 0.11 이렇게 돼 있죠. 이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g을 kg으로 바꿔가지고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 단위가 kcal per kg 도시거든요. 맞죠? 그래서 kg 값을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순서만 알고 싶잖아. 순서 알고 싶으면 굳이 단위 환산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 100 예, 맞죠? 납. 그 다음에 구리가 50, 맞죠? 50, 철이 10이라는 거죠. 그죠? 그 앞에 소수점부터 다 떼버리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3, 9, 11에다가 요거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300. 얘는 59, 45, 450. 얘는 이렇게 되겠죠. 제일 작은 게 온도 변화가 제일 크기 때문에 온도가 제일 높은 것은 제일 작은 거. 요거부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철. 그 다음 납. 구리 순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태호야, 그지? 요겁니다. 요식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갖고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번 시간 그 영상은 안 봤겠네, 니네? 그러면 뭐. 그냥 공부하자고 그건 낸 거예요. 자, 물당량 개념 그럼 설명하고 볼게요. 물당량. 자,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면 지민이 피곤하니? 응? 피곤해? 머리 아파? 물당량은 거기 우리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125페이지. 자, 물당량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물이 아닌 다른 물질입니다. 다른 물질. 그 왜 다른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면 보통 이제 열량계를 우리가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열량계는 보통 다른 금속으로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 열량계는 질량이 있고 얘 비열이 있겠죠. 그죠? 얘 비열이 있고 얘 질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이 이제 열 용량이 됩니다. 누구의? 열량계 열 용량.
그럼 온도 변화만 곱해주면은 얘가 뭐 얻은 열량이나 이런 열량 뭐 이런 것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뭘 담느냐 하면 물을 담거든요. 근데 물은 비열 곱하기 이렇게 질량 하면 물의 열 용량이 나오는데 물이 여기 1이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얘는 질량만 알면 그냥 끝나요. 그냥 끝나요. 그래서 얘도 뭘로 바꿔 쓰고 싶으냐 하면 그냥 같은 물로 취급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이 물이 아닌 이 금속을 갖다가 물로 딱 취급하면 물 얼마 이렇게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죠? 물 질량만 다 더하면 거기에다 비열 어차피 1이니까 1만 띵 곱해봐야 뭐 질량 합이 그냥 열 용량 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편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물 당량은 이 어떤 물질의 열 용량이 만약에 W라고 하면 물의 질량, 자 요게 W라고 했을 때 요걸 이렇게 킬로그램 딱 붙여버리면 이 값을 물 당량이다 라고 해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책에 한번 볼게요. 자, 책에 선생님 좀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어떤 물질의 열 용량이 W kg per 도시라고 하면 이 값은 질량이 W kg인 물의 열 용량과 같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써버린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실제로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 실제로.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열 용량 비열 따로 다 계산해야 되고 뭐 질량 그걸 다 곱하고 되게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는 개념이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자, 열량계가 있습니다. 자, 열량계에다가 뭐를 냈느냐? 20도씨 150g 물. 20도씨 150g 물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봐봐. 자, 여기 CM이 있을 거예요. CM. 그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150g 딱 넣었어요. 150g. 근데 이제 이게 20도씨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자, 요걸 이제 넣고, 여기에다가 다시 뭘 집어넣었대요? 플러스 120g 물인데 60도씨네, 60도씨. 자, 60도씨 120g 물. 자, 요거 적어놔. 그럼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이미 열평형 상태에서 있는데, 여기에다가 얼마? 60도씨 120g 물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얘랑 얘가 섞이면서 열평형에 도달한 온도가 35도야. 35도씨가 됐어. 얘는 이렇게 올라갔고 얘는 내려간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두 개는 하나의 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물체. 거기에다가 요걸 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열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얻는 거죠. 얻는 거고. 얘는 일러내죠. 그 양이 어떻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잃은 만큼 얘가 얻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죠? 그죠? 이때부터가 열평형 상태다. 열평형 상태가 되면, 자, 이쪽이 저온이고 이쪽이 고온의 물체예요. 고온이 이런 물체랑 이런 열량이랑 저온이 얻은 열량이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이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거잖아. 정유 이거 다 시험 쳤잖아. 그죠? 다 한 거잖아.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요거를 이제 뭘로 잡자? 얘 열 용량을 W라고 했을 때 물당량으로 치면 W g을 잡아버리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자 W 플러스 자 여기 150g인데 요거는 질량이니까 여기에다가 1을 곱하면 비열이 곱해진 거죠? 그럼 얘도 열 용량이 되네요. 얘도 열 용량이고 그죠? 여기에다가 온도 변화만 곱하면 열량이 되죠. 온도 변화만. 온도 변화 얼마큼 됐어요? 20에서 35니까 15만큼 됐네? 그죠? 15. 요것이 얘가 이런 열량하고 같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자 120g에 곱하기 1 하면 비열 곱하였으니까 열 용량이 됐지요? 그죠? 열 용량이 됐고 여기에다가 온도 변화만 곱하면 되네. 온도 변화가 얼마? 25 낮아진 거죠. 그죠? 25도씩 변했네요.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거. 자, 계산해볼까? 자, 15니까 요거 얼마니? 8이네, 8. 그죠? 8하고 곱하면 얼마니? 8, 40에 16. 200이네? 여기가 200이야. 자, 그러면 W는, 여기가 200이고, 요 150이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50이네요. 그러면 요게 50g 이렇게 돼. 그러니까 물당량 50g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 열량계는 열 용량이 물 50g에 해당되는 그 열 용량하고 같더라. 그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물로 취급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이거 뭐다? 물 50g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 50g. 알겠어요? 여기에다 비열 1만 곱하면 열 용량이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자 3번에 알루미늄 조각이 이런 열량은 자 알루미늄을 이제 여기에다가 또 넣습니다. 그죠? 자 100도씨로 가열된 자 여기 100도씨 100도씨로 가열된 125g 알루미늄 조각 자 넣었더니 전체 온도가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이제
40도씨가 돼서 40도씨. 그럼 100도씨가 이렇게 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지금 35도씨가 되어 있다가 이게 들어온 거죠? 그럼 35도씨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니? 이해되죠? 자, 그러면 고온이 뭐냐면 요겁니다. 고온. 그 다음에 저온이 뭐냐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저온의 물체가. 근데 고온의 물체 이런 열량을 알려면은 뭐 알아야 돼요? Cm 델타 T를 알아야 되는데 M 알고 델타 T 아는데 얘 비율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이런 열량을 바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뭘 구한다? 이쪽이 얻은 열량을 구해버리는 거야. 이쪽이 저온의 물체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 자, 델타 Q는 얘가 얻은 열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 질량 다 알죠? 150g. 요거 열량계 50g. 더 넣어준 거 120g. 거기에다가 1만 곱하면 열 용량 개념이 돼요. 겁나 편하죠? 거기에다 온도 변화 딱 곱해버리면 열량 값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열량계 50g. 그 다음에 20도씨 물 150g. 그 다음에 60도씨 120g. 여기에다 곱하기를 하면 이게 이만큼이 열 용량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걸 곱하면 안 하니까 질량만 갖고 막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온도 변화 얼마입니까? 35도였는데 열평 상태에 35도씨로 딱 됐었는데 40도씨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5도 변한 거죠. 5도. 자, 여기 5 이렇게. 자, 이게 끝입니다. 200이고 340이네요. 340 곱하기 5. 340 곱하기 5. 54 20에 53 15니까 맞나? 잠시만 계산이 안 되냐? 54 20에 53 이렇게 되나? (340이) 아니라 (320이네) 320 5, 2, 10에 5, 3, 15니까 6이네. 6. 1600 칼로리죠. 그죠? 왜냐면 이게 다 그램 값이잖아. 그러니까 칼로리입니다. 킬로칼로리 아니고 칼로리. 네, 이렇게 구했죠? 그럼 4번에 알루미늄 조각의 비열은 하면, 자, 이게 저온이 얻은 열량이니까 고온이 이런 열량하고 같다라고 두면 되는 거니까 C, M이 얼마야? 125 곱하기 델타 T가 얼마냐면 자 60이죠. 60도씨 감소했네요. 요 값이 얼마와 같다? 요거 같다.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C는 75분의 16, 요 정도 나오고, 이거 계산하면 약 0.21 칼로리 퍼 도시. 그램 도시죠. 그램 도시. 이렇게. 단위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대시요? 열량계도 열평형 때문에 온도가 똑같이 되니까 그 W도 넣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넣는 걸로. 어려워요. 쉽다고 한 적 없어요.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교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재는 그 우리나라 고등까지입니다. 고등까지 물리가 1,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때는 이제 진로 선택 쪽으로 가면은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1, 2에서 현재 과정에서 빠진 것들이 있어요. 교육 과정이 바뀌면 추가되고 빠지고 이동하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재는 그걸 싹 다 포함하고 있어요. 빠지고 들어오고 들락날락 하는 게 전부 다 이 교재 안의 내용에서 들락날락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물리 1이나 2를 사가지고 보잖아?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배울 내용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 중에는 거기에 빠져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찾아도 없는 내용들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내용 깊이가 보통 여기쯤에서 끊는 게 아니고 더 들어가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 열량계 온도가 20도예요. 이걸 넣어서 열량계는 온도가 쉽게 얘랑 맞춰져요. 비열이 작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렬아, 아니, 얘 조금만 다시 해볼게. 정렬이 이책 맞다니까. 아, 책 소리야. 바꿨어? 아니 제 책 맞아요. 네 책 이거고. 너, 네, 그럼 네 책이네. 아 이게 제가 여기다 필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누구 책이야? 모르겠어요. 종환이 책 아니야, 그러면? 종환이 책이구나. 종아리 빨간색 줄. 종환이 빨간색 써? 네, 종환이 굶쳤구나. 종환이. 종환이가 책이 없어서 모르는 거 아니야? 이번에? 정렬 넣어주세요. 내 거야 진짜. 야, 근데 왜 자주 쓰는 거야? 종환이 벡터를 I로 쓰는데요. 에너지를 I로 쓰는데. 종환이 좀 특이하네. 종환이가 박수를 했어. 그래서 종환이 좋아가지고 종환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늘 복사 아니 복습해요. 아니 응? 오늘 복사해요. 아니 복습해요. 어떻게 다시 복습해? 아니 지금 돌아가요. 그, 시간 주세요. 왜? 정리 다시 해볼게요. 아, 정리하게? 오케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렵고, 내가 힘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다시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얘기만 할 게 아니고, 당연히 어려우니까 하고 나서 돈 내고 수업 받는 거죠. 그죠? 쉬운 내용이면은 혼자 하지 모르고 여기 와. 더운데. 그렇잖아.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게 잘하고 못하고를 이제 결정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험이 쉬우면 변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뭐 안 하는 사람이나 점수가 다 잘 나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내용을 우리가 왜 어려운 것들을 하느냐? 어려워야 그만큼 내가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과정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버텨내려면은 미리 그런 선행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중학교 일반 과정만 받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어려운 곳에 갔다. 버틸 수 있겠니? 힘들다는 거죠. W 단위가 뭐예요? 이건 열 용량이기 때문에 열 용량은 칼로리 퍼 도시인데 물 당량이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봐도 된다는 뜻이에요. 물의 킬로그램, 물의 양으로는. 왜냐면 물 양에다가 비열 1만 곱해주면은 그게 바로 물의 열 용량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 당량은 단위가 기본적으로 그램으로 씁니다. 또는 킬로그램. 왜? 물의 양과 같다라는 뜻이니까. 물의 양 얼마와 같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열량계 열 용량이 있잖아. 예, 열 용량이야. 그지? 얘가 50 칼로리 퍼 도시라고 해볼게. 이게 무슨 뜻이야? 1도씨 올리는데 50 칼로리가 드는 그런 물질이다는 얘기죠. 그 양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이걸 무엇으로 보자? 그냥 물로 보자는 얘기야. 물 50g으로 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보면 편하잖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 당량은 단위가 질량 단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열의 이동부터 조금 다시 설명을 해줄게. 실은 열의 이동을 조금 하긴 했는데. 자, 이 식 모르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열 용량은 이 식에서 요 두 개의 곱이다. 그리고 열 용량은 무엇에 비례하고 무엇에 반비례한다? 열 용량 C는 요거야. 이해되죠? 예. 요식 하나 알고 있으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자, 정리 다 됐니?
니네 혹시 그 킥 테스트 다 모아놓니? 네. 그래, 모아놓고 또 복습하고 하세요. 지민이 모아놓니? 다 정리해서? 정리는 안 하고 모아놓는구나. 도현이는? 정리해서 모아놓으세요. 알겠어요? 지금까지 안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그 정리를 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노력을 요하는 부분인데 그 정리를 하면서 자기가 깨우치지 못했던 것들을 깨우치는 순간이 와요. 진짜로. 그거 딱 번쩍하는 순간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쭉 그게 터지는 겁니다. 물리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가 있느냐면 어느 한순간 트임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 분야에서는. 전체 분야에서는 또 다르지만 작은 그 쏟아놓은 부분에서는 아 이래서 앞에 내용이 이런 게 나왔구나.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느낌이 딱 오는 순간 그거 가지고 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핵심 내용 가지고 80% 이상의 문제를 다 풀어요. 알겠어요? 나머지 10에서 20%는 핵심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게 평소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실력. 그리고 뭐 복습할 때 그런 거 물어볼 때는 주로 핵심 내용을 물어보겠죠? 그러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 20%의 내용을 시험 기간 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평소에 80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꼼꼼히 정리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정리했던 걸 다음에 이런 게 아닐까 하고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고 계속 연결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딱 트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126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자, 그러면 비열 측정하는 것부터 그냥 쭉 해드릴게요. 125페이지부터 그냥 마저 쭉 볼게요. 125페이지. 자, 비열의 측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로리미터라고 하는 열량계를 얘기하는 건데, 열량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즉 무슨 얘기냐면 방금 우리가 해본 거 있죠. 문제에서 해봤던 거 이걸 이용을 해서 비열을 측정합니다. 열량계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여기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요. 그럼 얘도 물이고 이제 얘도 열량계도 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느냐면 금속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금속은 비열,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 온도 변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자, 얘를 모르는 거야. 얘가 궁금한 거야. 질량은 금속 질량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금속을 어디에다가 넣고 끓이느냐면 물에다가 넣고 끓여버리거든요. 그러면 물이 끓는다 하면 100도씨죠. 그러면 얘가 100도씨면 얘도 몇 도씨? 100도씨야. 그래서 빠르게 건져서 딱 넣기 때문에 얘가 들어갈 때 100도씨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도씨에서 시간이 지나면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온도를 계속 읽기 때문에 그럼 열 평형 상태에 딱 도달하면 얘 온도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100도씨에서 40도씨 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이미 열량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당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열량계, 사용하는 열량계가. 그러면 그거하고 내가 여기 넣은 물, 그 온도 딱 정해서, 측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집어넣고 열평형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 온도, 예를 들어서 20도씨, 얘가 100도씨. 그런데 40도씨에서 열평형이 일어났다. 그럼 얘는 20만큼 온도 변화가 있을 거고, 얘는 60만큼 있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쪽이 얻은 열량과 이쪽이 이런 열량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열 용량이 있기 때문에 열당량이, 이 열량계가 있으니까 물당량에다가 물량. 그죠? 거기에다가 비열 1이니까 1 떼놓고, 그 다음 델타 T 딱 잡아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C고, 급속 질량 M이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 델타 T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얘를 구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다 아는 값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식으로 표현해 보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C는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겁니다. 라지 M이 뭡니까? 금속의 질량이에요. 금속의 질량. 그 다음에 T1에서 T2 뺀 값이 금속의 온도 변화입니다. 금속의. 분모에 있는 게. 그죠?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그 M-C-C- 이게 뭐냐면 이게 물당량이에요. 물당량. 열량계의 비열과 질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몰 m만 붙어 있는 게 이게 이제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질량만, 비열값 1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식이 이제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식. 이해되죠? 선생님, 근데 열평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열평 됐는지? 온도를 측정하잖아. 그지? 그러면, 자, 여기 열량계, 온도계가 있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20도씨야. 이거 팍 넣었어. 넣고 뚜껑 닫고 여기 기다리면 온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40도씨까지 올라가는데 40도부터는 시간이 지나도 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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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죠.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여기 20도씨였고 쭉 올라갑니다. 여기는 시간축이에요. 시간축. 여기 온도축. 온도. 여기 쭉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40도에서 안 변하는 거야. 열평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공기 중 온도랑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단열시켜 놓는 거예요. 열량계가. 그 보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온병.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완벽한 단열이 안 되죠. 차츰차츰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은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실험은 이론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죠? 오차도 있고,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는 뭐 마찰도 존재하고 열 손실도 존재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량계가 얼마나 단열을 잘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오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저렇게 다 계산해도 오차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실험값은
한 번으로 나오는 값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왜 저기 학교에서 실험 같은 거 하면 여러 번 하죠? 그래가지고 평균 내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보통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실험은 그냥 이론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문열이라는 게 있죠? 수문열. 잠열이라고도 하는데, 태호야, 수문열은 뭘 수문열이라고 하니? 열량을 줬는데 온도가 올라가서 할때 준 거가 열이야.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야 돼? 저는 배웠는데. 상태 변화 열.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죠? 상태 변화할 때, 출입한 열, 수문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건 배운 적 있죠? 자, 여기가 이제 고체고, 여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죠? 여기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잖아. 그래서,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를 뭐라고 그러니, 도연아? 뭐라고 그러니? 지민아 뭐라고 그러니? 그렇지, 융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액체가 되고, 즉 여기는 완전 액체가 다 변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물이라고 하면 얼음이 0도씨 얼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얼음과 물이 같이 있다가 전부 다 물로 바뀌면 0도씨 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온도가 이제 쭉 올라가는 거죠. 계속 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 액체가 기체로 된 건 도연아 뭐라고 그러니? 기와. 그렇죠. 여기는 기화입니다. 기화. 그리고 다시 기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온도만 보면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뭐 마이너스 20도씨에서부터 가열했다. 그런데 여기가 0도씨고 여기가 100도씨라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0도씨를 딱 지나요. 그래서 100도씨 이렇게 도달하고 100도씨를 또 지나갑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죠? 온도가 쭉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0도씨 라인에서 한참 머문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열을 계속 주면 열 주는 만큼 그냥 주르륵 온도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한참 동안 열을 줬는데 그 열이 여기 표현이 안 된 거야. 그죠? 숨어 있는 거야. 그 열이. 한참 동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다시 열 준 거에 비례해서 이렇게 주르륵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죠? Q는 Cm 델타 T라고 했을 때 주는 열만큼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참 멈췄다가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참 멈췄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준 열이 표시가 안 되는 거야.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숨은 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열이라고 돼요. 잠열. 알겠죠? 한자어로 잠열. 그걸 우리는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자, 한 장 넘어가면 126페이지에. 자, 1kg이라는 양을 딱 정해놓고, 얼마나 들어가느냐, 물질마다. 그랬을 때, 자, 얼음 1kg이면 완전히 다 녹는데, 얼마의 열이 들어간다?
80kg per kg 이렇게 80kcal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80kcal. 거기에서 이제 줄로 하면은 3.35 곱하기 10의 5승 줄 per kg 되어 있죠? 그걸 이제 킬로칼로리로 환산을 하면 80kcal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증기로 만드는데, 물을 수증기로 바꾸는데, 그 1기압하에서 가해주면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539kcal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얼음 녹이는 게 더 많이 들어갑니까? 수증기로 바꾸는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바꾸는데 들어가는 열. 수증기로 바꾸는데 열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 얘기는 얼음에서 물로 됐을 때 물이 가지는 에너지보다 물이 수증기로 됐을 때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뭐라고 했니? 저번에 얘기했잖아. 무슨 에너지요? 이 기와 열 흡수한 걸 가지고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빙빙빙빙 도는 애가 있다고 그랬죠? 에어컨. 스피드. 기억났어요. 타이푼 뭐예요? 타이푼. 테이프? 타이푼이 뭐예요? 태풍. 태풍이 바로 수증기의 잡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태풍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적도 부근 해역에서 발생해요. 왜냐하면 적도 부근이면 수온이 높죠. 그죠? 그래서 수증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기가 에너지를 많이 머금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회전이 일어나기. 회전하면서 그게 북상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다가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원래는 우리나라 거치거나 일본 빠지는 게 많았거든요. 태풍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슉 오다가 이렇게 가거나 일본이 너무 이런 식으로. 작게 해주세요. 이거 작은 거야. 일본 훨씬 커요. 훨씬 큰데 지금 다 잘라먹었어. 지금 난카이 해곡에서 난리 나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까지 지금 영향 줄 줄 몰라. 자, 이렇게 오던 것이 요즘은 그 뭡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오고 있어. 중국 초토화되고 있죠. 그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조금 덜 오는 편이에요. 덜 오는 편. 그리고 이게 상륙을 하면은 약해져요. 약해지는 이유는 수증기가 그만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데, 중국으로 가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져. 중국은 대륙에서 이 햇빛 받고 열이 엄청 올라오죠. 그것 때문에 쉽게 안 줄어들어. 우리나라는 달라. 훨씬 여기보다 여기가 고위도기 때문에 좀 상륙하면 빨리 사그라들어라. 근데 에너지가 많은 거 왜 돌아요? 입자들이 가만히 있겠니? 근데 다 이거 어떻게 한 방향으로 돌아요? 입자들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일 때 얘네들이 처음 방향성이 나타나면 그 방향으로 보통 회전을 하는데, 지구는 기본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자전을 하죠. 그 자전 방향 때문에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전향력이라는 거 있어요. 전향력. 그 전향력 때문에 회전이 이쪽 방향으로 주로 돌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이 왼쪽이요. 여기에서는 이 방향으로 도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쭉 돌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얘기해. 그래서 그런 회전 방향이 생겨요. 저기압 니네들 어떻게 도느냐면 이 방향으로 돌아요. 저기압은 이렇게 돌거든요. 돌면서 들어와요. 위에서 보면. 태풍이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대성 저기압. 그래서 저기압들이 다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야, 또. 자, 그런 식으로 됩니다. 예.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의 이동 쪽 봅시다. 자, 열의 이동. 열의 이동은 몇 가지가 있다고 배웠니? 세 가지. 세 가지. 뭐뭐 있지요? 전도, 대류, 복사. 그죠? 그냥 뭐 껌이지 뭐. 전도, 대류, 복사.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복사에서 좀 우리가 뭐 볼 게 있고,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건 없는데, 전도식만 잠시 볼게요. 전도될 때 나타나는 식만. 자, 전도는 주로 어떤 물질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주로 고체. 또 고체 말고 또 어디에서 또 일어나죠? 기체. 기체에서도 일어나요. 근데 고체에서는 전도율이 좋고요. 기체에서는 안 좋아. 알겠어? 예. 그래서 기체는 뭘로 쓴다? 단열. 그렇죠. 단열재로 써요. 겨울에 창문에 뭐 붙입니까? 뽁뽁이. 뽁뽁이 왜 붙여요? 그 안에 공기가 차 있으니까. 여러분 겨울에 뭐 입습니까? 패딩 입죠? 패딩 왜 입어요? 왜 따뜻할까 그게? 우리 열이 안 나고. 왜 열이 안 나가죠? 두꺼워서? 두꺼워서? 공기가 있어요. 그 안에 공기가 많잖아. 왜 오리털, 덕다운 이런 거 얘기합니까? 그 솜털 있죠, 솜털. 그죠? 털 보면 완전 이렇잖아. 그 안에 공기를 많이 잡아줘요. 야, 니네들 갑자기 오싹한 느낌이 들면 뭐가 곤두서요? 닭살. 털이 이렇게 곤두서죠? 털이 왜 곤두서는지 압니까? 이해가 돼요? 바람보다 그 수치. 열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데 왜 막아주느냐 하면 털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죠? 이렇게 곤두서면 순간적으로 여기 공기층을 형성해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 공기층을 딱 형성하기 때문에 이 공기층이 순간적으로 나가는 열을 확 잡아준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여기 단열됐네, 여기 단열재. 그래, 이중창, 삼중창 막 이런 거 만들잖아요. 자, 그 전도되는 열량식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Q는 자, 그 K 값은 뭐 비례상수고요. 비례상수. 그 얘기는 Q는 이 비례상수 빼고 나머지들하고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그거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거기 보면 면적. 여기 면적입니다. 면적하고 열량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되는 열량하고. 비례 관계겠죠, 당연히. 면적이 넓으면 입자들이 그만큼 옆으로 전달 많이 해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길이. 전도가 되는 지점과
여기 받는 지점이 있으면 여기서 열이 이렇게 가는데 요 짧은 구간까지 가느냐 먼 구간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짧은 구간까지 많이 가는 거니까 반비례하겠죠. 길이랑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요 전도 시작 지점하고 받는 지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쪽 온도와 이쪽 온도의 차이가 클수록 열이 싹 가는 거죠. 온도 차가 별로 안 나면 천천히 갑니다. 우리가 내 온도랑 비슷한 물체를 지면은 미지근하다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굉장히 차가운 거 드라이 아이스 손이 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막 놀리겠죠. 그죠? 왜? 열이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기 때문에. 불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 탁 켰다. 뜨거운 막 1500도씨 쇳덩어리를 쥐었다.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왜? 열이 한꺼번에 들어가거나 열이 한꺼번에 나가면 비슷한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차가운 걸 만지거나 그러면 동상이 아니고 화상을 입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이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한꺼번에 나가는 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야. 온도차가 많이 나면 그렇다는 뜻이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온도차, 거기 T1 빼기 T2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T1이 높고 T2가 낮겠지 뭐. 그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지나느냐에 따라서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아지니까 뭐 저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전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의 기울기 요거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비례상수 K를 결정을 해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K는 요거 다 넘겨주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열 전도의 미시적 설명 요건 뭘까요? 열이 전도된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거죠. 자, 봐봐. 여기 고온. 여기 저온이야. 온도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데 미시적 관점. 미시적이란 게 무슨 뜻이야? 못 보는 매우 작은 그런 세계를 보면 실제로 이쪽으로 가는 열이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예요. 이쪽으로 가는 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열이 훨씬 많아서 알짜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알짜임 들어봤죠? 그죠?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했더니 결국 이쪽으로 가는 것들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온의 물체가 방출한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흡수한 열량은 항상 같다.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류를 한번 보세요. 대류. 여기 128페이지 아래쪽에서 129페이지 쪽인데 대류는 자연 대류랑 강제 대류가 있어요. 그 강제 대류는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 와, 붙이는 거. 선풍기 윙 하는 거. 강제 대류입니다. 자연 대류는
가만히 놔뒀는데 공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대류가 있는 거고, 없으면 대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대류가 왜 일어나느냐? 대류는, 자연 대류는 이런 겁니다. 공기가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위쪽에 있는 것이 서로 무게가 다르면, 알겠어요? 위에 게 가볍고 밑에 가 무거우면 자리가 바뀔까요? 아니요. 안 바뀌겠죠? 위에가 무겁고 아래가 가벼우면 바뀌겠죠?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가볍죠? 그 다음에 이거 무겁죠? 얘 위에 올려 놓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 밑으로 갑니까? 못 가죠? 왜 못 가요? 고체들이라서. 알겠어요? 고체들은 모양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올려놓으면 얘가 찌그러질지언정 얘 밑으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체나 액체는 어떻다? 모양을 서로 막 바꾸고 서로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무거운 게 가벼운 거 아래로 가버려요. 얘를 위로 올려버려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동하는 게 이걸 우리는 대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되느냐? 중력이 없으면 얘가 무겁습니까? 얘가 가볍습니까? 그런 개념이 없잖아. 듬성듬성하고 빽빽하긴 하지만 중력이 없기 때문에 섞일 이유가 없겠지요? 물론 그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긴 빽빽하고 여기 듬성듬성하니까 섞이긴 해요. 섞이는 거지 얘가 내려가고 니네 올라가 이러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입자의 운동 때문에 골고루 섞입니다. 골고루 섞이지만 중력이 있어야지 이 얘네들 통째로 내려가고 얘 통째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공기의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대류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중력이 있고 얘가 밀도가 이렇게 크고 낮으면 무겁다 가볍다 개념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거운 물질, 가벼운 물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솜이 무겁습니까? 쇳덩어리가 무겁습니까? 쇳덩어리가 무거운 물질이죠? 그럼 항상 쇳덩어리가 무겁습니까? 쇳덩어리 요만큼, 손뭉치 교실만큼 누가 무거워요? 손뭉치가 무거워요. 근데 밀도는 어떤 개념이다? 같은 양만큼을 비교하는 거예요. 쇳덩어리 이만큼이면 솜도 이만큼으로 비교했을 때. 그래서 밀도 개념이 무거운 물질, 가벼운 물질을 결정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알겠죠? 중력이 없으면 촘촘하고 느슨하다는 개념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가벼운 공기들은 막 무거운 공기하고 가벼운 공기 있으면 밀도 차 때문에 차이 바꾼다 그랬는데 밀도라는 게 같은 양일 때 질량이잖아요. 같은 부피일 때 그렇죠. 질량. 근데 그러면 가벼운 공기는 지들이랑 똑같은 가벼운 애들만 끌어당기고 무거운 공기는 자기가 끌어당긴다고? 왜 끌어당겨? 근데 어떻게 그게 봐봐. 무거운 공기하고 가벼운 공기가 자, 부피가 같다라고 해볼게. 그지? 여기는 가벼운 애들이야. 자, 4개가 있어요. 입자가.
그냥 간단하게. 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같은 부피당 질량이 여기가 크고 여기가 적죠. 그러면 얘가 이제 무거운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단순히 얘네들이 골고루 섞이는 시간은 빠르게 섞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도 어떻습니까? 찬물, 더운 물 딱 놔두면 바로 섞여갖고 미지근한 물이 안 되죠. 시간이 충분히 지나야 되죠. 그것처럼 얘네들도 섞이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렇게 되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덩어리가 습니까? 각각 독립된 분자 아니에요? 그런데 봐봐. 우리가 더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이 경계를 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의 물체처럼 행동하고 이것도 하나의 물체처럼 행동하는데 중요한 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건 기체로서 다 섞입니다. 골고루 섞여요. 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얘네들이 무겁기 때문에 내려가려고 하고 얘네들은 올라가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실험해 보면 되느냐면 우리 그 물에다가 물은 투명하니까 안 보이잖아. 물감을 타는 거야. 물감을.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칸막이를 딱 설치해 놓고 여기에는 이제 찬물, 여기에는 뜨거운 물 이제 빨간색이고 뭐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두고 딱 열잖아. 열면 어떻게 되느냐? 색깔이 얘네들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싹 가고 얘네들은 이렇게 빨간색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싹 섞이면서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겠죠.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찬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골고루 섞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게 공기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나중에 기단이라고 해서 배우는 거야. 기단, 공기 집단이 집단. 일정 시간 동안은 집단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기단. 그래서 이 기단과 이 기단이 만나면 전선면을 이루고 그 전선면 때문에 공기 상승이 일어나고 그럼 공기 상승이 일어나면 구름이 발생하면 비가 확 내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중3 때 배워요. 아, 니네는 교재가 바뀌어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그런 것들. 22. 니네 새 교재잖아, 그지? 아, 아니다. 니네 1학년이 지금 새 교재로 하는 거죠? 아, 니네는 3학년 때 나와요, 3학년 때. 니네는 헌교재. 매우 헌교재. 이게 제일 헌교육과정. 니네 밑에 애들은 새 교육과정.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로 잠시 넘어가 볼게요. 5분밖에 안 남았네. 복사는 다음 시간부터 할까? 복사는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 슈테판 볼츠만 법칙, 요거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다가 갑시다. 뭐 질문할 거 있어요? 네? 질문할 거 있어? 아니 계속 저거 있잖아요. 저기야, 다 이해가 안 돼? 공기 무게라는 게 애초에 그 분자의 무게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온도 때문에. 그러니까 입자수가 달라지는 예, 거죠. 그래서 입자수 때문에 저렇게 큰 많이 뭉쳐있고, 양으로 봤을 때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자들 사이에
뭐라 그래야 되지? 입자수 그러니까 무게가 진짜로 무게가 바뀐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이 들어있으니까 무게가 많아지는 거지. 촬영치 몰라. 근데 같은 양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달라서 무게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걔네들끼리 분자들끼리 서로 정기적인 인력이 있어가지고 한 물체처럼 행동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거예요? 걔네들이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여기 있던 애들이 확 멀리까지 가진 않겠죠. 걔네들의 운동 속도가 있으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이 덩어리를 치고 있고, 다른 덩어리들은 또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서로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서로가 섞이거나 비슷해지려고 하겠지. 근데 그게 기체끼리는 상당히 느리다. 왜? 상당히 느리다. 그때 일어나는 게 전도 개념이에요. 열 전도가 느리기 때문에 걔네들이 쉽게 비슷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질문 많이 하시고. 알겠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생각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랑 할 수 있을 때 질문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